There is ongoing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In fact,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And Japan has some things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But I like both leaders. I like President Moon. And you know how I feel about Prime Minister Abe. He's a very special guy also. So if they need me, I'm there. Hopefully they can work it out. 네, 일촉즉발의 한일 관계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한마디를 했는데 한일 정상이 원하면 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좀 마음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좋아하고 그런데 아베 총리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나와주셨는데요. 네. 저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누구도 좋아하지만 나에게 이 사람은 더 특별한 거다라고 하는 말은 뒷사람이 더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단 보여지죠.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를 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국의 입장은 일단 한일 간의 관계에서 그냥 한일이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언급의 강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러고 지금 아베 총리에 대한 스페셜 가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최근에 미일 간의 어떤 동맹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문제, 경제적 문제 더불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베 총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미일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이 삼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좀 갈등을 더 이상 키우지 말아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 같은데 조만간 볼튼 보좌관이 이제 곧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때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양국 정부에 좀 전달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을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트럼프의 얘기에서 우리 문 대통령한테 like라는 표현을 쓰고 아베에게는 스페셜 가이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경종을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맥을 전반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했고 나는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후에 아참 마치 이런 것처럼 also라는 단어를 붙였거든요. 아참 그리고 아베 또한 나한테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이 말은 스페셜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표현은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상 굳이 이 와중에 기자가 긴급하게 질문을 했을 때 경중을 나눠서 누가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미국의 국가 원수가 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문 대통령 먼저 얘기를 꺼낸 다음에 이후에 하지만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그냥 제너럴하게 해석하는 게 맞지 굳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현정 의원님 해석엔 조금 다른 사견을 좀 붙이고 싶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화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화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또 분석을 해보면 사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런 요청이 온다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아베 총리가 만약에 중재에 나서달라 하면 좀 어떻게 나오실지 보셨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한 얘기에서 아베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아베 총리 입장은 지금 당장 무슨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져요. 예컨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지금의 기조를 아베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정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아베 총리는 본인의 정치적 이유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가 악화되면 그 자체가 미국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지금 일본이 그 체인 한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전 세계 75%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에 유일하게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들게 되면 미국 기업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순간 미국이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서서 중재하는 것보다는 두 당사국이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동아태 차관보도 우리나라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랬고 국무부 대변인도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그랬어요. 물밑에서 저는 할 거라고 보여지고 당장 중재에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두 사람이 조율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겠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미국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들어서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청와대도 이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으면 청와대에서도 우리 미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근데 그동안에는 밝히지 않아 왔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한일 간에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네. 항상 미국의 대통령이 중재해왔던 역할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즉 트럼프 대통령은 보면 결국 동북아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일본한테 상당히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어떤 면에서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더 높이는 것이 미국한테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달려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군사적인 어떤 평화헌법 개정이라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하기 위한 포석에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죠.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더 무게를 실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중재라는 게 공정한 어떤 중립적 중재자는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느 한편의 의견을 상대방한테 좀 이제 타협해라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현재로서 보자면 아마 미국 어떤 일본의 어떤 로비력이나 이런 걸 보자면 일본의 지금 어떤 그 미국의 주요한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주장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현종 차장이 방문하고 돌아와서도 썩 그렇게 어떤 미국의 기류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류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미 군사 보호 협정을 이제 이 폐기를 이제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미국을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도록 추동하는 뭐 그러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한미일은 가장 기본적으로 안보로 맺어진 일단 기본적 축입니다. 자, 그 속에서 경제 관계도 중요한데 문제는 경제에서만큼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일본 편을 조금 더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 고노다로 외상이 난관표 주일대사를 불러들인 자리에서 작심한 듯 무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보고 얘기 나누시죠. 韓国政府が今行っていることは第二次世界大戦後の国際秩序を根底から覆すものに等しいものであります。 이런 전방적인 정치적인 국민과 기획하고 그 막은 의견을 필요로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이제 고노 외상이 남대사를 불러서 초치하는 자리였어요. 외상이 먼저 얘기를 했고 남대사가 말하는 도중 통역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영상 보셨다시피 이제 뭐 발을 딱 촛도마대 구다사이 하고 딱 말을 끊고 나서 그 제안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무리하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너무 무례한 것 같은데. 당연히 무리하죠.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외교관계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기분 나쁜 태도, 뭐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역을 다 끝내고 말을 끝나기 전에 그 전에 말을 끊고 저렇게 들어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타국의 어쨌든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는 대사에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도 지극히 저건 타당하지 않고 예의도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앉아있는 태도도 보세요. 아까 그 말 끊으면서 들어오면서 고노 외상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네. 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저는 그 고노 외상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태도가 그렇다는 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의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본인들은 주장하잖아요. 일본이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겉으로는 어쨌든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는데 겉으로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이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엄중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런 태도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뭐 자기들의 주장을 하려면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또 국제사회가 볼 때도 네. 타당한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요, 우리 입장에서 저걸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래도 어쨌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일 기분 나쁜 게,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딱 끊고 그쵸. 얘기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또 하나 기분 나쁜 게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 아버지는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 너희 어머니. 그런데 일본 극우 언론 산케이신문 계열의 후지TV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서 탄핵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거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제 갈등 관계를 지금 굉장히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일단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이제 극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번 21일 내일 있을 이제 참여연 선거에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의석을 확보를 해서 결국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군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 평화헌법, 이걸 이제 개정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를 때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어떤 그 감정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저는 일련의 아까 지금 저 고노 외상의 저런 태도나, 지금 일단 이 극우 어떤 이 언론인들의 이제 저런 어떤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등등을 보면 결국 이제 선거용이라고 비춰집니다. 결국 이제 우파 세력을 결집시켜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저는 뭐 이루려고 하는 뭐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물론 정말 뭐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이 놓은 덫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대응한다고 하면 저게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도 한다면 저는 일일이 어떤 이런 뭐 일부 언론인들의 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자칫 일본의 어떤 정부의 공식 대응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언론인들의 저런 문제까지도 우리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본의 지금 우익 세력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직 했으면 지금 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쟁이다, 경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가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면은 사실은 청와대가 나설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나서서 대응하겠다는 것,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와중에 이제 그저께죠. 일본 교토에서 유명한 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방화로 모두 불이 탔습니다. 안타깝게도 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 범인이 이제 41살 일본인이라고 이제 공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 방화 참사가 한국인 소행이 아니냐는 그런 일본 누리꾼들의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좀 장희영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사 공부를 좀 했으니까 네. 교토 대지진 때도 비슷한 맞아요. 상황이 있었죠. 말씀하시는 유언비어 가짜 뉴스. 왜냐면 명백하게 이번 방화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잡혔어요. 41살에 이름까지 나왔죠. 이름도 아오바 신지라는 이름도 나왔고,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전과도 있는 뭐 강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화범에 대한 정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측성, 이게 한국인이다, 한국인의 소행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악한 감정을 받고 복수를 하려고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고, 심지어는 댓글에 댓글을 이으다 보니까 방화 자체가 한국인의 습성이다라는 한국 민족 전체에 대한 비난하는 이런 글까지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극우 세력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현정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네.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런 국민들의 반응을 원하는 정치 세력들의 어떤 목적,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은 한국과 반한 감정이든 반일 감정이든 서로 좋을 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이렇게 여론을 좀 부추김으로써 현재 아베 정권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지 세력을 좀 더 모으려는 이런 조금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수준 낮은 대응이죠.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동의를 하자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수준 낮은 것들까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는 같이 좀 우리가 좀 이들의 의도에 말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스스로 잘 거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앞서서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뭐 정부 당국자가 이런 것까지 다 뭐 일일이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오히려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저희가 냉정하게 이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우리 내부적으로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적 발언, 뭐 반일을 안 하면 무조건 친일파다, 뭐 이런 식의 이 딱 나누기식 이런 접근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일 감정, 친일 반일을 나눠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제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두 가지 문제는 저는 당연히 청와대에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첫째,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을 시켜라. 이런 얘기에 청와대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일본의 논설위원이에요. 후지TV 논설위원인데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얘기든 아니면 일본 후지TV의 네. 웹사이트에 SNS 사이트에 올라온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잖아요. 저걸 청와대가 대응을 안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청와대를 어떻게 보겠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무슨 언론사에 후지TV 보수 언론의 예컨대 논설위원이 아베 탄핵시켜라. 이런 얘기 했으면 아베나 아니면 일본의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 아까 고노 외상이 우리나라 대사 불러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극우 세력들이 하는 행동이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일일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도리어 감정적인 어떤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서로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친일 반일을 나눠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반일에 대한 얘기 안 하면 친일인 것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초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리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가 문제예요. 정부 차원으로 했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다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일이 청와대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반박하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본의 정부에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한 언론사에 있는 나와서 패널로 나온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문제를 정식으로 하는 것 자체 그러면 청와대가 모든 걸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모든 걸 대응한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하는 거지. 일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민정수석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대변이 나와서 하는 건 모르겠어요.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민정수석이 누가 하든 정부 잠시만요. 제가 제일